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가 현재는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991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은 50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두 개인만이 사주고 있어서 이렇다 할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오늘 저희 베스트 종목 상담에서는 더 꼼꼼하고 또 자세하게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베스트 종목 상담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번 또는 전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진행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또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가 와 있는데요. 8841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오스코텍, 매수가는 3,450원, 비중은 15%신데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좀 손해를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성규 팀장님. 네, 일단 그 오스코텍 지금 매수가에서 좀 많이 손해를 보고 계신데요. 일단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게 되면 그 헬스케어 관련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생체용 뼈죠. 그러니까 치과, 치아에 쓰는 그런 뼈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이 분야가 전망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고령화라는 그런 명목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전망 자체는 좋은데요. 가장 큰 지금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속해 있는 그 경쟁 기업들이 일단은 상장을 지금 꺼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향후 전망이 일단 뭐 장기적 전망은 모르겠지만 단기적 전망은 좀 안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들자고 한다면 최근에 물가 부담 많이 된다는 소리 나올 겁니다. 역시나 이런 기업들도 원가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히 큰데 매출액은 늘었습니다만 역시나 원가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작용하게 되면서 일종의 이 기업은 다시 한번 적자 전환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자체가 좀 적자 전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여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정확하게 지금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셔야돼서 실적이 말 그대로 흑자 전환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부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에서는 손절가는 짧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손실이 나는 것보다는 손실을 방어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2,680원 선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단기적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약 3,100원 선까지 상승할 3,200원 선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 뭐 단기적 목표 주가 3,25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68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문자는 8466번님이 보내주셨고 LS 산전 또 매수가는 81,832원, 비중은 15%라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 또 손절가 가능할까요 하셨는데요.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좀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창문 팀장님. 예, 일단 LS 산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기관 산업으로 보셔야 될 것 같죠. 뭐 회사 같은 경우 우리 많이 알다시피 이 회사 같은 경우 변압기라든지 뭐 중전기 관련해서 하는 전력 시스템 관련 일을 하는 회사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그 종목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한 1조 8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중대형주로 좀 분류가 되는데 가장 어떤 보면은 내부적인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실적 요인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뭐 2009년도 한 9월 정도에 10만 원을 간 이후에 계속적으로 한 3년 연속 약간은 중간중간 기술적 반등은 보였습니다만은 좀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 보겠고요. 제가 지금 실적 화면을 조금 잘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그 영상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빨갛게 표시되는 것이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별가된 실적입니다. 빨간 것이 이제 영업이익이 될 것 같고요. 뭐 초록색이 당기순이익인데 뭐 실적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영업이익만 제가 도표로만 보여드린다 그래도 2009년도 같은 그 한 1,450억 정도 간 이후에 확실하게 작년도부터 계속 막대가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뭐 일본 기준으로 본다 그래도 계속적인 하락세가 좀 이어지기 때문에 약간은 시장은 아직까지 LS 산전에 대해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아직 기대치가 좀 낮지 않나 보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해외에서 전력 시스템 수주 공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어떤 그 하락세를 좀 이어지기는 좀 힘들다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투자 의견은 보유입니다. 보유라는 거는 사실 이제 어떤 주식이 전부 테마주라든지 개별주 비롯해서 만약에 전혀 가망성이 없었다 그럴 때는 제가 잘라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하는 게 저는 어떨까 싶고요.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일단 타이밍적으로 지금은 여타 종목보다 이 종목은 단순하게 봤을 때는 쉬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쉬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타이밍 좀 기다리셨다가 월봉 기준으로 잠깐 보니까 어느 정도 한 5만 원, 6만 원 이하 가격에는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에 좀 가담을 하시는데 한 번에 좀 산다는 생각보다는요. 제가 주봉을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간에 작년 한 3월달 이후에 1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서 약간은 대신 6만 원 밑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시청자님이 평단가가 8만 원이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낮춘다는 개념보다는 발상의 전환 차원에서 주식 수를 오히려 조금 늘려간다. 주식을 조금 싸게 산다는 생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푹푹 사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주봉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주간 한 2, 3주 단위로 6만 원 밑에서 소폭의 좀 매수. 기존에 갖고 있는 물량이 한 12% 갖고 있다면 그중에 6% 정도만 추가 매수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타이면 조금 길게 가져가는 매수가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문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412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빅텍, 매수가는 2,850원, 비중이 40%라고 하시는데요. 이성규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빅텍 같은 경우 최근에 그 방산주로서 굉장히 부각을 좀 많이 받았었고요.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가 이제 끝나고 나서 굉장히 끝나기 이전부터 좀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빅텍 같은 경우 방산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RFID라든지 뭐 전자전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이제 포진이 돼 있는데요. 사실상 이 기업이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장점이다 약점이지만 주력 사업 분야가 없습니다. 근데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력 산업 분야가 없게 되면 수익성 자체를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형이 계속해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적자 전환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외형이 축소되다 보니까 고정비는 원래 들어가는 차원이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역시나 그 영업이익도 적자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그 어떤 테마성에 의해서 또 움직였기 때문에 실적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 상태도 현저하게 버블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그 이전에 들어왔었던 거래량들 자체도 그렇게 크게 지금 현재 나온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점에서 3,500원 선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나오긴 했는데 남은 것들이 조금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굉장히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2,170원 선으로 좀 제한을 하겠고요. 너무 큰 폭의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갭 구간으로 떨어졌었던 단기적 목표가 2,500원만 제시를 해드리겠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익성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니까 이 점은 좀 반드시 지키시면서 역시나 위험 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된다. 수익을 보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대구예요. 대구요? 네, 대구는 좀 날씨가 많이 따뜻할 것 같아요. 네, 더워요. 더워요? 네, 한여름 날씨예요. 아, 그 정도예요? 25도, 어제는 25도까지 올라갔어요. 25도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반팔을 입어도 되겠어요. 네, 네. 네. 종목은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목소리가 밝으신 것 같은데요. 한솔 테크닉스야. 한솔 테크닉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할 수 있을까요? 매수가 21,500원에 30%야. 21,500원에 30%면 조금은 수익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2% 정도 조정받고 있네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근데 제가 예. 맨날 주식해가 하도 손해를 많이 봐갖고 이제는 장기를 안 하고 네. 단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많이 내렸다 그래갖고 장기로 가야 좋을지 단기로 해야 될지 잘 몰라갖고 목표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갖고 한번 물어보려고요. 이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봐야 될지 좀 고민하시겠어요? 네네네. 네, 어떻게 매수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매수하셨어요? 옛날에 제가 이거 3만 얼마에 사갖고 예. 좀 손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많이 내렸다 그래갖고 한 사봤거든요. 아, 그러면 한번 손절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또 더 물타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 지금은 옛날에는 갖고 있다 다 팔아보고 아, 다 팔아버리- 지금은 예 요번에 많이 내리고 또 네. 뭐
LCD가 이제 조금 오른다 그래갖고 네. 한 사봤거든요. 며칠 안 됐어요, 샀는데. 네, 시청자님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유난히 또 좋아하시는 이유 혹시 있으세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제가 했던 종목을 이제 내려가면은 조금 사갖고 팔고 또 이 종목 저 종목은 잘 모르거든요. 예, 그러셨어요. 그 회사 기업의 뭐 재무구조도 잘 모르고 이래갖고 네. 이제 했던 종목을 샀다가 네. 좀 내려가면 팔고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갖고.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그런 매수할 수 있는 그 종목에 대한 또 선별할 수 있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또 체크해 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천무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제 판단으로는 매수가가 21,500원이면 아마 이번 주 정도 매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전화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은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본인이 아는 종목 중에서 좀 내려오면 사고 또 좀 올라오면 팔고 그런 거 전략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투자 전략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사야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산다는 단순한 생각은 사실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한솔테크니크스 같이 IT 경기 같은 경우는 흐름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요.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저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적으로 사실 조금 반등은 기대됩니다만은 그렇게 오래 가져갈 건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오래 가져갈 건 아니다 말씀드리냐면은 일단은 이제 그 최근에 2011년도 성적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솔테크닉스 옛날 상호가 이제 한솔 LCD죠. 확실하게 이 주식은 한 2010년 12월 정도에 68,000원 하던 주가가 2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1년 내내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왜 내려왔는지를 보니까 역시나 2011년도 실적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매출은 뭐 반토막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한 8천억 정도로 감소를 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0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 전년도 2010년도가 한 100억 이상의 이익인데 변해서 2011년도는 그만큼 실제적으로 장사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한솔테크닉스의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싸다는 게 아니고요. 자기 값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68,000원 하던 게 2만원 하니까 싸다 생각하지만은 제 결과론적으로는 성적표로 봤을 때는 자기 자리를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일간 차트로 보면 설명드리겠는데 이 2월 달에 왜 올라갔냐 하면 2월 달에 19,000원 정도 하다 올라간 적이 있는데 이때는 또 기관들 쪽에서 한솔테크닉스가 1, 4분기에 백라인 유닛이라든지 LED 쪽에서 성장성이 돼가지고 수익이 좀 돌았을 것이다. 왜? 그 전년도 2010년도 아까 월봉에서 보셨듯이 적자가 났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좀 올렸다가 결과론적으로는 2월 이후에 내려버렸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기간이 많이 핸들링을 하는데 올렸다 내렸었고요. 지금 같은 타이밍에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또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다. 2분기부터는 한솔테크닉스가 실적이 조금 돌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숫자로. 어차피 지금 이제 1, 4분기 성적표 발표이기 때문에 4월 말 5월 초 정도에 다시 한솔테크닉스 실적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오히려 아직은 적자 구조를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직은 멀었다 저는 그런 투자 결론을 내리겠고요.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은 이게 좀 그림이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확실하게 반등 탄력이 저는 조금 약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 시청자님께서 21,500원 조금 유리한 가격에 산 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오래 가져갈 주식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선언하니 했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21,500원 상 가격에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줄이시고요. 그리고 올라가게 됐을 때는 지금은 기술적 접근으로밖에 못하기 때문에 한 23,500원 정도까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즉 하단 21,500원에 상단 23,500원 정도에서 지금 보유하신 물량을 한번 정리해주고 1, 4분기 성적표 우리 눈으로 확인한 후에 다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더 키워가면서 1988선까지 왔습니다. 고민하신 분들, 걱정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저희 문자 또 전화 상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이마트고요. 6547번님이 보내주셨고 매수가는 23만 5,500원, 비중은 30%라고 하시는데 현재 이마트는 26만 6,500원으로 오늘은 1.4% 조정받고 있지만 그래서 손해는 안 보시고 이득은 보실 것 같아요. 수익 중이신데 목표가 설정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성기 팀장님께서 나비효과
코너에서 이제 이마트는 드러그스토어 진출을 계획 중이라고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이마트가 최근에 그 부진했다가 갑자기 이게 올라온 이유는 뭐냐면 1분기 실적이 예상 실적보다 좋았기 때문에 당기적 반등세가 좀 이렇게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마트, 대형마트들에 대한 그런 규제들이 지금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이 반영이 될 예정인데 그런 것들을 풀어보면 일단은 영업일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매출액이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도 감소하게 되죠. 인력들을 쓰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서로 상쇄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정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 감소로 결국에는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것은 기정사실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투자자분께서도 이제 판단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외형 축소가 돼 버립니다. 외형 축소가 됐을 때는 당연히 이런 유통업계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그런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최근에 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 이마트가 이 드러그스토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도 드러그스토어가 있는데 보통 그러니까 선진국 사회, 고령화 사회에서 많이 이게 추진이 되는 건데 그것을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이마트에 대해서 매장을 넓힐 수가 없고 영업일수가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소매점이라 할 수 있는 드러그스토어를 통해서 이런 외형 성장을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의 성장률은 떨어질지언정 이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드러그스토어에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가에 반영시킬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단 외형 축소가 이루어질 때는 이마트의 주가는 지금보다 역시나 조정을 더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한 25만 원 선 위에 있는 것은 일단 다행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25만 원 선의 지지선을 드리겠고 드러그스토어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분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부분이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매일 이제 신문 기사라든지 매장 오픈하고 나서 20일 날 오픈하게 됩니다. 처음으로요. 그런 점들을 좀 꼼꼼히 따지시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마트의 말 그대로 실적 추정치를 내는 거는 좀 다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점이 돌파구가 될 것이고 2분기 실적까지는 적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목표 주가는 설정은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점 지지선만 우선적으로 좀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다음에 또 한번 상담을 주시면 그때 한번 또 다시 점검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000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솔고바이오. 매수가는 1,500원에 비중 50%라고 하셨는데요. 솔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 현재도 6%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이제 파실 건가 봐요.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하창모 팀장님.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대선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마음이 아마 불안하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도. 왜냐하면은 뭐 수익 날 때는 좋습니다만은 또 언제 내려갈까 불안한 게 사실은 아마 솔직한 심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솔고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원래 회사는 의료기기 관련 주지만은 이 주식이 움직이는 주가는 실제적으로 안철수 연구소 관련해서 정치인 테마주로 움직이죠. 뭐 시장 일각에서도 이제 솔고바이오의 모 임원이 이제 안철수 원장과 어떤 친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은 이 정치 테마주는 저희가 누구든지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수급 분석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 참여하는 가장 큰 주 세력이 누군지도 알 수가 없고 그 친구들의 어떤 핸들링에 따라서 그리고 외부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판단이 좀 안 쓴다 말씀드리겠고요. 어차피 종목은 솔고바이오입니다만은 이 관련 주가 안철수 연구소가 뭐 대장이기 때문에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뭐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어떻게 안철수 원장이 대권에 도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뿌렸고 아직도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 측근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시장은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에 강한 매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안철수 연구소에 지금 현재 11시 반 거래 대금 2,770억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거래 대금이 1,600억이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시장이 조금 박스권 있다 보니까 모든 투기적 자금들은 정치 테마주에 몰려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솔고바이오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 그냥 글쎄요. 어떤 감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정도에 그냥 현재 가격에 50% 익절하시고 나머지 정도를 그냥 내일 정도에 익절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대선 테마주는 어느 정도 길게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한번 들어갔다가
좀 시세가 나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번 잘라주고 그런 전략이 이 회사에 접근하는 펀더멘탈이나 외부 이슈보다는 더 단순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했을 때 상당히 단순하게 접근하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솔고 바이오 사가지고 17,000건이 가져가겠다는 그런 호황된 생각보다는 약간 단기 트레이딩만 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적절하게 대응하셔서 전략 짜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이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아유,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어디서 전화 주셨는지요? 여기 경남 거제입니다. 경남 거제요. 예. 거제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거제는 어떤 게 유명하죠? 여기는 뭐 해물 같은 거 이게 그 바다가 많으니까요. 예. 해산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예. 전복도 한번 놀러 맛있나요? 오세요. 예? 전복도 맛있나요? 예. 아, 네. 가지고 계신 종목은 어떤 걸 가지고 계세요? 예, 대우증권 산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 아이고. 대우증권 1년 전에 매수하셨어요? 예. 매수가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매수가 정하셨죠? 매수가 들어오셨죠? 22,200원이에요. 22,200원이요. 예.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30%요. 30%요. 걱정이 예. 많으시겠어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럴 이후로요. 그 올라갈 줄 알고 그냥 놔뒀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이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 전화를 드렸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는데 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걸 지금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예, 이거를 예. 더 들고 1년 걸렸는데 더 들고 가야 되나 앞으로 전망성이 있으면 들고 갈 거고 예. 전망성이 없으면은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성규 팀장님. 네, 일단 그 대우증권이라는 그 대형사를 갖고 있다는 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면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증시 호황 외에는 주가가 그렇게 급등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그 점이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전반적인 경기 상황은 좋지 않은데 증권주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좀 무리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불황으로 어렵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 나왔을 겁니다. 뭐 IB은행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해치펀드를 도입한다든지 지금 해치펀드 하고 있죠. 그런데 해치펀드가 크게 일반 지금 했던 거랑은 다른 운용 인력들이 하고 있던 거랑은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름만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증권사들의 영업 환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그 와중에 뭘 하고 있냐면 MTS라고 해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하는데 중소형 증권사들은 손도 못 댑니다. 워낙에 그 수수료 자체도 적게 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덤비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대형 증권사들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그때는 대형 증권사들이 중소형 증권사들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 점이지 폭발적인 성장이 지금 일어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영업이익률이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했었던 11,500원 선을 지금 최종 지지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단기적 목표가로는 영업이익률이 회복되는 그 선에서 1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상속권을 둘러싼 형제 간 소송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오전 6시 30분경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속 소송에 대해 고소를 하면 끝까지 맞고소를 하고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라도 갈 것이라면서 지금 생각 같아서는 한 푼도 내줄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선대 회장 때 벌써 다 재산 분배가 됐고 각자 다 돈들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뒤 CJ도 갖고 있는데 삼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욕심이 좀 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CJ그룹은 소송은 이맹희 씨와 이건희 회장 두 사람 사이의 일이라며 그룹 차원에서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줄어 지분을 5% 이상 변동보고 등 경영권 관련 공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 기업들이 지분율 5% 이상 변동 공시는 7,198건으로 전년의 7,718건보다 520건, 6.7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경영 참여 목적은 4,110건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189건, 4.4% 줄었습니다. 또 공개 매수 신고도 지난해 2건으로 전년도 10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는 368개로 전체 5% 이상 보유자 가운데 10.2%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현지 시간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는 유엔을 통한 다자적인 제재와 북미 양자적인 제재를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이번 발사로 북한은 고립 심화라는 구덩이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면서 추가적인 대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징후가 없고 현재 계획된 것은 확실히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의 새 지도부가 자신들의 정책을 재평가해야 하며 도발적인 행동 대신 자국민을 부양하고 교육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 다트머스대 총장이 현지 시간 어제 세계은행 차기 총재로 선임됐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총장이 경쟁자였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누르고 차기 총재로 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대신해 김 총장의 차기 세계은행 총재 선출을 축하한다며 선출 과정에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이뤄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또 LNS 파트너스의 하창모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